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신분을 지워버린 한 남자의 죽음과 그가 남긴 해독 불가능한 암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8년 호주의 고요한 해변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사관들과 암호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가 남긴 소지품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누구였으며 왜 자신의 흔적을 그토록 철저히 지워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탐함 슈드 사건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아침 호주 애들레이드 인근의 서머턴 해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해변을 산책하던 사람들은 방파제에 기대어 편안하게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전날 밤 그를 목격한 이들도 남자가 팔을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보았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도 남자는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외양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 정장을 입고 구두는 번쩍거리도록 닦여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와 버스표, 그리고 껌과 담배 한 갑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옷 어디에도 이름표나 상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위로 정교하게 모든 라벨을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모자나 넥타이에서도 그의 신원을 추측할 만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대조해 보았지만 호주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치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해변에 나타나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남자의 위장은 혈액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비장과 간은 정상보다 훨씬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살의 징후였지만 정작 그의 몸 안에서는 그 어떤 독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찾아낼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독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고 저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해변에 앉아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애들레이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주인을 잃은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가방은 남자가 죽기 전날 맡긴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도구들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모든 라벨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바지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돌돌 말려 숨겨져 있던 그 종이에는 페르시아어로 탐함 슈드라는 두 단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탐함 슈드는 페르시아어로 끝 혹은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문구가 12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뜯어낸 것임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즉시 이 조각이 뜯겨 나간 책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남자가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에 누군가 던져놓고 간 루바이아트 시집을 경찰에 가져옵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탐함 슈드라는 글자가 정확히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책의 뒷장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5줄의 알파벳 배열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의 나열은 누가 보아도 정교한 암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이 이 문장을 분석했지만 그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시 냉전시대 스파이들이 사용하던 일회용 패드 암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불명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인근에 살던 제시카 톰슨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남자의 시신을 본떠 만든 데드 마스크를 보여주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분명 남자를 알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와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의 아들이 서머턴 맨과 신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귀의 형태와 치아 구조 등 유전적으로 매우 희귀한 특징들이 일치하면서 서머턴 맨이 그녀의 숨겨진 연인이자 아들의 생부일 것이라는 가설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사랑을 찾아온 남자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기밀을 다루던 스파이의 최후였을까요? 당시 호주에는 영국의 로켓 시험장이 있었고 주변에는 스파이 활동이 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자의 신원이 그토록 철저히 지워진 점과 부검으로도 잡히지 않는 독극물,
그리고 해독 불가능한 암호는 그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어쩌면 사랑하는 여인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임무를 버리고 찾아온 스파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2022년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 연구팀은 현대에 발전된 DNA 분석 기술을 통해 드디어 그의 이름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찰스 웹, 멜버른 출신의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7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던 유령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전 세계는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평범한 전기 기술자가 왜 호주 반대편 해변에서 모든 라벨을 떼어낸 채 암호와 함께 죽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가족들은 그가 실종되었다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칼 웹의 삶을 추적해본 결과 그는 시를 좋아했고 도박에도 관심이 있었으며 아내와의 불화로 가출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암호를 적은 이유나 독살의 징후가 나타난 배경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단순한 도망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면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탐험 슈드즈 끝났다라는 말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서머턴맨 미스터리는 이제 칼 웹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가 남긴 암호와 사라진 라벨들, 그리고 해변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가 주머니에 숨겼던 종이 조각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서 맴돌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탐험 슈드. 여러분은 이 남자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먼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수께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익명으로 남으려 했던 칼 웹. 그의 차가웠던 마지막 밤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시청하세요.